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민법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우리 4월 달에, 4월 며칠이야? 4월 달에 강의하고, 중간에 이순환은 따로 저기 하고, 이제 마지막 3순환인데요. 일단은 지금, 매년 했지만 이제 3순환은,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그죠? 2시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교재 가지고 이제 그 해당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강의로서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결국 매일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집은 그 우리가 1순위에서 했던 그래서 민법 기출 기본 사례집 이거 가지고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최근 판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이제 자료, 최근 판례 자료, 이거 받았어요? 최근 판례 자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에 필요한 것만 찍어드릴까? 이거 다 할 수 없죠. 이거 불가능하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만 위주로 해서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서 그것만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기존에 책에 있는 건 빼고, 기존에 있는 책에 있는 거 빼고, 새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1차용하고 2차용으로 나눠가지고 2차용에 필요한 것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차용으로 대부분이고 2차용으로 중요한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는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저기 확인을 하고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오늘 해당 진도 범위에서 꼭 필요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도 범위는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그 예비순환부터 이제 최총부터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순환이니까, 민총하고 민총 이후에 그 다음에 최총, 최각 정상적인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출제되는 문제는 우리가 기출 기본 사례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소위 찍히는 문제, 오늘도 아마 그 중에 제일 찍히는 문제만 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여기 기본 사례집에 없지만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거라든지 그중 또 최근 판례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출제를 할 테니까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면 먼저 해설부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시려고 게 이제 페이지 이거 이제 기본 진도 나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 이건 노트는 우리가 이제 1순환 때 했던 노트였죠. 그러니까 1순환 때 공부했던 노트였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판례 강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판례 강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개 찍어서 오늘 연습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1번부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법인 1번은 이제 법인하고 그러니까 민총 앞부분에서 법인 파트하고 비법인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법무사 시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민법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보면 민법에서는 이제 법인하고 비법인 중에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민법 시험에서는 왜냐면은 법인은 주로 상법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비법인에서 많이 나는데 하여튼 그 풀이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법인, 비법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표기관 행위, 그죠? 대표기관의 행위가 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기, 법인이나 비법인이죠. 비법인이 책임을 지기 위한 책임을 지는 이런 사례들이 주류를 이루죠.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간단히 연습했지만 앞다띄면 그 건대법정남에서 권리능력, 대표권 제한, 법률 제한, 정관 제한, 대표권 남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간단히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1번부터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실질을 갖추었지만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A종중. A종중은 종중은 비법인이죠.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잘 알 거고. 2010년 9월 1일 종중 회관 신축으로 해서 B와 건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그죠?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B와. 그래서 A는 또 비법인이자 도급인이고, 그죠? 도급인이고, 얘는 수급인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체결했다. 이후 B는 2016년 10월 1일 건물 신축에서 필요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또 신축을 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도급인 하수급을 했겠죠. 하수급, 하도급. 그죠? 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 자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이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그래서 도급계약을 C와 체결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 토목공사 계약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으로 하되, B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매 20%에 해당되는 1억 원을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C가 공사를 40% 진척 2억 원의 공사대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여 A종중에 건물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 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할 걸 요청하였고, 이에 A종중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C에게 2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A, B, C,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A가 이제 도급이니까 공사대금으로서 첫 번째, B한테 2억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C한테 다시 두 번째, 어려서 2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죠? B가 부탁을 했죠. B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직접 세 번째 2억을 지급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단축급부라고 그랬죠. 그죠? 단축급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송금하였다. 한편 A종중의 정관 13조에는 예산으로 정한 외에 종중 및 회원의 부담에 대해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관이요. 이런 게 이제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죠. 정관에서 이렇게 종중 및 회원의 부담에 대해 계약 체결할 때는 종중의 결의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건물 공사 계약에 관한 총회 결의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됐다.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됐어요. 이렇게. 이때 B는 건물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총회 결의의 정관 위배에 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B는 악이라는 거죠. 악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그죠? A종중은 C에게.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C에게, 그죠? C에게 직접 2억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그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좀 끝에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바로 해설 끝부분에다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문제 1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1회 삼순환 제1회 1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1번, 그죠? 문제 1번. 그래서 문제 소재는 지금 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 대로 바로 A종중이 C한테, 그죠? C한테 2억의 부의반을 청구하는 거죠. 부의반. 부의반을 청구한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부의반 청구 지금까지 해왔던 바대로요. 하여튼 민법에서는 최소한 3단계, 그죠? 주장, 청구하고 항변, 재항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요. 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유명한 판례만 하면 되니까. 그럼 부의반 청구권에 이제 성립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건 사실로서 간단히 검토를 하고,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재산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고, 세 번째 손해를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C한테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A와 C의 계약, A가 C한테 돈 준 거요. 이거에 대해서, 그죠?
법률상 원인이 없으려면은, 그죠? 지금 본 대로, A는, B와의, 그러니까 A 종중이 B한테, 그죠? 원래는 2억을 지급할 거를, 그죠? 2억을 지급할 것을 B의 부탁으로 C한테 지급한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 이랬을 때, 그렇다면 A가 C한테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결국은 얘네 둘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한테 지급할 거를 순서를 여기 지급할 거를 C한테 대신 지급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지급할 거를 여기서 대신 지급한 거니까는 결국은 요 2억 지급할 거를 여기다 지급했어요. 요 지급한 게 결국 핵심은요. 요 지급한 것이 과연 원인 무효인지, 그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 해서 그렇다면은 A 중중과 B 사이에, 그죠? 법률상 원인, 그래서 A와 B 사이에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의 효력.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도급계약의 효력. 이게 유효하다면 얘가 이제, B의 부탁으로 지급한 건 유효가 될 것이고, 이게 무효라면은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 대로 얘는 A 종중이니까, 그죠? 종중의 대표기관 행위를 해서 종중의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권리 능력, 벗어나면 무효고, 권리 능력 범위 내에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범위에서도 대표권 범위 외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표권 범위 내에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익법익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범위 내에 된다. 그래서 지금대로 사익범위. 그러니까는 여기서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기관 행위가 비법인한테 효력이 미치려면, 유효하게 되려면 권리능력 범위 내, 대표권 범위 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이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법인의 이익으로 해서만, 그래서, 비법인, A 종중이, 유효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 그렇다면 권리 능력을 벗어났다든지,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벗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대표권 범위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사익을 도움했다. 이거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해요. 권리 능력 문제는 이제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34조 문제가 되겠죠? 34조. 비법인도 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34조에서 법인은 정관소정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목적 범위 판단하는 것은 앞잡다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접 정관소정 목적 범위. 여긴 정관소정 목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정관소정 목적 달성하는데 직관적 필요한 행위,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안에서는 종중 건축회관을 짓는 거였잖아요. 종중 건축회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종중 건축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종중,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다. 객관적 추상적. 그 다음에 주관적 의사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소정 목적 범위 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목적 범위 내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능력, 이거는 따라서 벗어난 게 아니라 권리능력 범위 내다. 이렇게 포섭하고. 그 다음에 대표권 범위 내에 행위해야 되는데, 대표권을 벗어났느냐. 그럼 대표권은,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정관소정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우리 주로 이제 여기 비법인 사단은 민법 276조죠. 민법 276조. 276조에서 관리처분 변경, 그 다음에 보존행위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 보존행위까지 총회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죠. 총회 결의를 얻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276조, 그죠? 하고, 거기서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 결의를 얻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정관에 의한 제한도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정관에 의한 제한에 의해서, 제한이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정관에 의한 제한이 됐을 때는 어떤 법률을 취한지, 지금 사안은 이제 여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판례 문제인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사익을 도모하면 남용이고요. 남용이고. 그래서 이건 대표권 남용의 문제로서, 그죠? 대표권 남용의 문제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법률에 의한 제한이 나오거나, 그죠? 이렇게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제한, 대표권 남용, 이런 데서 문제가 주로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따로, 요것만 따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먼저 이제 두 번째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요. 여기는 아니지만 연습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비법인 파트는 여러분들 하여튼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풀겠지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다. 그러면 276조에서 그죠? 276조에서 비법인 사단, 지금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조문에 보면은 관리, 처분, 변경, 그 다음에 보존행위까지. 여기서 보존행위까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행위, 처분행위, 변경행위, 보존행위 이렇게 있었다. 그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전부 다 총회 결의를 얻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좀 민법을 하니까 관리행위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 총유, 합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점유를 하거나 단독 점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총유물, 공유물 같은 거를 임대차를 하거나 그죠? 임대차 또는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공유의 관리 방법을 하려면 과반수의 지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총유는 여기 276조에서 총유 결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죠? 처분행위는 뭐 있었어요? 4개. 4개에서 그래서 매매, 그죠? 매매, 그다음에 저당권, 용익권 있었고, 그다음에 명신해지로 인한 소유등, 해지로 인한 소유등. 이게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등 이렇게. 이거 변경행위는 그 총유물에 그 총유 토지에서 건축하는 거. 그런 거 좀 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존행위는 반말철, 그죠? 반환, 말소, 철거 이런 것들. 이렇게 철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 276조에서 총회 결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죠? 총회 결의를 요한다. 결의를 요하고 따라서 if나 총회 결의가 없다. 결의가 없을 때는 이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그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니까는 이제 비법인 사장이 책임을 안 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보존행위라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왜 그런다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비법인 사단은 공유나 합유는 265조 단서나 272조 단서에서 공유나 합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총유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276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특히 민소법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존행위도 명전일, 명의로 하거나 전원이 하거나 그래서 일부가 하는 것은 고필공 당사자 적격 없어 부적법하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존행위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행위가 요 중에서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는 도급계약이었잖아요. 도급계약. 그죠? 도급계약은 무슨 행위예요? 관리, 처분, 변경, 보존행위 중에 무슨 행위? 네? 관리행위? 오늘 관리행위로 썼어요? 무슨 행위?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그렇죠? 여기 뚝 떨어진 게 이제 채무부담행위란 말이에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로서는 도급계약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은 처음에 잘 나오는 게 이거 말고 또 보증계약 있잖아요. 보증계약. 그죠? 얘네들. 뭐 소비대차 계약은 당연한 거고, 그죠? 소비대차. 돈 꾸는 거, 그죠? 돈 꾸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주자잖아요. 그죠? 소비대차 계약들. 그래서 얘네들은 소비대차 계약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채무부담행위로서 276조가 적용돼야 안 돼요. 판례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의한 제한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오늘 첫날이니까 쭉 이거 정리하세요. 이걸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도급계약은 법률에 의한 제한을 안 했는데 보니까 도급계약을 어디서 제한했냐면 정관에서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관 제한. 정관에서 제한을 해놨다. 그죠? 그러면은 이 도급계약은 정관에서 결의를 요했잖아요. 결의를 요했다. 그죠? 그럼 이거 쓰는 것, 이 정관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처음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판례. 비법인 사단에서 정관에 의한 제한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정관에 의한 제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이거 비법인 사단 설립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가 없기 때문에 없을 묻자 없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민법 6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그죠? 60조에는 정관에 의한 제한 등기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다. 대항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if나 결의를 없었다. 그러니까 정관의 제한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적 효력,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적 제한. 그래서 이거는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적 제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있다면은 이거는 무효가 된다. 그죠?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 요거를 외우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이게 문제에서 여기서는 지금 본 대로 정관에 의한 제한인데 지금 저기 분명히 여기서는 정관에서 종중에 부담이 되는 것은 거기서 문제에서 본 대로 그죠? 저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의가 무효니까 결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결의가 하자가 있는 거죠. if나 결의가 하자가 있는 거죠. 없거나 결의가 하자가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본 대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B는 그죠? 그러니까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무효구나. 그래서 여기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를 그죠? 판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판례 그죠? 판례를 찾아내고 따라서 요거를 간단히 쓰고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에 의한 제한은 연습용이니까 여기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정관에 의한 제한이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정관에 의한 제한인데 지금 사안에서 결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제한 결의가 없었다고 바로 무효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나 과실이 있으면 입증하면은 무효인데 주어졌잖아요. 이게 무효다. 그렇게 되니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정관에 의한 제한을 위반을 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얘는 무효가 딱 나왔죠. 그죠? 무효가 됐다. 네,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급계약은 무효다. 도급계약은 무효. 그죠? 무효니까는 결국은 여기 그죠? A가 B한테 2억을 줄 원인 A가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기 A가 B한테 2억 줄 걸 대신 얘 지시로 2억을 줬기 때문에 요 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 포섭.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C의 이익. 근데 문제는 여기요. C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단축급부, 그죠? 그래서 이제 단축급부의 문제잖아요. 단축급부의 문제로서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효라 하면은 그죠? 그래서 원래는 C가 여기 1번 얘한테 주고 얘한테 줘야 될 거를 이걸 생략하고 얘한테 줬다. 그랬을 때 단축급부의 법리는 뭐냐? 판례는 뭐라고 그랬죠? 판례는 이때 A는 누구한테요? 그죠? A는 B한테 부위반을 청구할 수 있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C한테 부위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크게 단축급부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청구가 나오면, 그죠? 청구의 요건을 쓰고, 거기서 법률상 원인 없다. 거기서는 정관에 의한 제한을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에서는 단축급부를 써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 요건이 탈락이잖아요. 이 요건 탈락. 그래가지고 1요건, 2요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 문제를 내면, A와 C는 거기 단순히 그죠? 저기 뭐 썰어 A와 C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다 이렇게 딱 한데 그러면 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A하고 C는 진짜 아무런 계약도 없는데 저기 뭐지? 1요건 법률상 원인이 없다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출제 의도가 알았죠? 결국은 요거를 쓰라는 건데 그죠? 요거를 쓰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요건은 요걸 쓰고 2요건은 요걸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건 좀 이따 사례 좀 확인하겠지만 그죠? 비범위사단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면 알겠지만 거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A가 B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땐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까지 대비해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국가시험에서 민법시험에서 좀 최근 그러니까는 예컨대 변호사 시험에 최근 나온 판례라든지 최근 나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뭐 법행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은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응용만 하면 되니까 우리 사례집에서 지금 요거 이제 기본 기출 사례는 거의 웬만한 문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만 잘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거 위주로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서 예, 그런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유명한 판례죠. 유명한 판례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례집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거는 2순환 때도 받고 1순환 때도 뭐 비슷한 연습을 했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본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은 2017년 4월 1일 날 사망을 했고 병의 상속인으로서는
값과 정이 있다. 그러면 몇 분의 몇씩이요? 2분의 1씩 상속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값은 2017년 2월 1일 을에게, 그러니까 2월 1일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래서 4월 1일 전에 2월 1일 날 을에게 값 소유, 부소유의 X 아파트에 관한 자신을 매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자기 권리 매매예요? 타인 권리 매매예요? 2월 1일 당시는. 예? 타인 권리 매매죠. 아버지 거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이제 4월 1일 날 아버지 죽고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게 제1매매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1매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제1매매. 제1매매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매매가 성립되려면. 제1매매는, 예? 그래서 중도금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왜 그런다고 그랬죠? 중도금을 지급받아야 해약금 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행에 착수가 돼서 이런 거 체크해놓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중매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갑은 X아파트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매매 체결한 사실을 2010년 4월 5일에 이제 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며칠 후에 정한테 말을 했더니, 정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여 주택가에 급등한다.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X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적극 만료했다. 그래서 갑은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4월 7일 정과 상속재산 X아파트를 정해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유예요, 무효예요? 네? 이거는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갑의 제1 매수인인데 정한테 제2 해가지고 협의 분할을 한 거잖아요. 제2 협의 분할 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갑의 배임행위에 배임행위 적극가담했다. 배적가, 그죠? 배적가. 따라서 이 협의 분할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렇게요. 근데 그 첫째 무효고 그다음에 무효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무효의 범위는 갑이 2분의 1 상속받고 정도 2분의 1 상속받는데 정은 정당한 상속인이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어디에서만 갑이 지분 한도 내에서만. 그죠? 이건 직득직혜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분 한도 내에서만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효하다. 정당한 상속이니까. 그죠? 두 가지가 핵심 논점이야. 키 논점. 그죠? 이게 키 논점이다. 찾아놓고, 예. 그 다음에, 정명의로 X아파트의 상속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놨어요. 그죠? 됐죠? 그런데 이제 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부 말소를 청구했다. 그죠? 의뢰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논과 함께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법무사 시험에 다양하게 나오죠. 법원의 결론을 하기도 하고, 청구 취지를 써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구가 타당한가, 부당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항상 질문에 맞게, 그죠? 그 다음에 질문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의 결론에 이렇게 된 논거를 써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청구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청구를 물어봤으니까는, 그거 간단히만 보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그래서 이제 문제 소재는 체크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을 때는, 일단 이건 까먹기 쉬운데,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지만 직접 또는 최대, 직접이 안 되면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대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최대, 그때 직접 최대, 직접은 채청 물청, 그죠? 채청은 약정 법정, 이렇게 해서 항상 전체를 검토해 버릇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직접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다면은 직접 말소 청구를 하려면 을 소유, 그죠? 이제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로서 정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 무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인 무효. 이렇게 돼 있을 때, 을의 소유가 되느냐. 요거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을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 그죠? 그러니까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을 했다.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소구표가 인정된다. 소구표, 그죠? 소구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몇 조죠? 1015조였나? 예, 그래서 그거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의 4페이지에서 거기서 본 대로 1015조죠. 1015조.
1015조에서, 그죠? 1015조에서 원칙적 본문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1015조 단서에서는 소급표만 나오면 제3자 권리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급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라면, 그죠? 보호받는 제3자가 됐다면은 을 소유가 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죠? 여기 만약 해당된다면, 그러면 을 소유, 정등기, 원인 부여 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이든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 제3자. 그러면 1015조 단서죠. 이건 1015조 본문이고, 단서고. 이랬을 때요, 단서. 그러면은, 이 단서 개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접, 저기 하려면은, 여기 제3자에 대해서 판례는 1015조 정리합시다, 정리. 그러면 이거는 실세법, 완전한 권리까지 요구한다. 실질적으로 세력계 법률상 이해관계를 막고 완전한 권리로서 등기나 인도까지 갖출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나 인도까지. 그죠?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걸 요구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1015조 단서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등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는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를 정리. 그래서 일단은 판례 따르면 첫 번째, 이렇게 실질적 세력계 법률상 실세법 완전한 권리까지 요구하는 건 이거 지금처럼 1015조, 그죠? 1015조 단서하고 또 하나 뭐 있죠? 548, 그죠? 548 있죠? 548조 1항 단서, 해제로 인한, 그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제3자 보호. 요거는 실세법 완까지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실세법까지 실질적으로 새롭게 법상 이해관계를 갖고 완전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기나 인도까지 갖출 거를, 등기나 인도까지 여기서는, 여기 인도까지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는.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3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요구하는 게 두 개예요. 그죠? 115조, 1015조 단서하고 548조랑 단서. 그런데 이제 실세법 완, 여기요. 그런데 실세법 완전한 권리를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첫째, 108조 2항의 제3자. 그죠? 또 하나가 뭐 있죠? 또 하나가 부실법 4조 3항의 제3자. 요새 이거 무지하게 판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부실법 4조 3항의 제3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실세법 완이 필요 없어요. 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등기나 인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걸리면 이 경우에 등기나 인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제3자 문제가 되는 건 총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4개예요. 4개. 1015조, 그 다음에 548조, 그죠? 그 다음에 108조, 오늘 108조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실법 4조 3항까지 정리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1015조 단서에서는 등기를 요구하는데 등기를 요구하니까 제3자가 안 되니까는 아예 여기부터 탈락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여기는 판례 입장을 거의 간단히 언급해서, 여기 또 하여튼 판례 입장이 있으니까, 그죠? 직접 말소 판례가 입장이 있으니까는 판례 입장을 언급을 간단히 한 줄 할 것, 몇 줄이라도 거기 해설 보고요. 몇 줄이라도 딱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그래서 이제 판례도 채권자 대위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죠? 채권자 대위. 그럼 채권자 대위의, 채권자 대위의 요건, 채권자 대위의 성립 여부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하도 잘해서 이제 부필 볼 때, 그죠? 피보전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 권리 불행사가 있고, 피대위. 예, 민법, 민소법, 이거는 아마 지금부터 민법 15회, 민소법 15회,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게 채권자 대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은 지금 본 대로 의뢰 갑에 대한 매매에 대한 소유 등이고, 그죠? 매소. 보필은 특정 채권이니까 무자력이 필요 없고, 권리 불행사, 피대위 권리로서는, 그 다음에 갑의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성립 여부에서 이제 다 급이 됐다. 그러면 따로 또 목차를 뽑아서, 그럼 2번, 그럼 피대위 권리가 있는지, 그죠? 피대위 권리가 있는지 유무, 이렇게 딱 검토한 다음에, 그러면 갑의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니까 어떡하죠? 첫째, 갑 소유, 그 다음에 정 등기, 세 번째 원인 무효다. 이렇게. 항상 요건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례만 써도 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갑수요 정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원인 무효냐. 원인 무효는 이제는 누구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갑과 정 사이에, 갑과 정 사이에, 갑과 정 사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앞자만 딸게요. 협의 분할이 무효다. 그죠? 요거 판례 찾는 게 핵심이잖아요. 요거 판례. 그죠? 요거 판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요? 이렇게 상속자의 협의 분할은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그죠? 상대방의 갑의 배임액이 적극가되면 상속자의 협의 분할을 했으면 무효고, 그죠? 무효고. 첫째, 무효다. 다만 무효의 범위는 누구의 지분 한도 내에서 갑의 지분 한도 내에서 이렇게, 그죠? 무효가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는 원인 A가 무효가 됐다. 따라서, 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 부분의 소위 등도 무효다. 그럼 무슨 성이에요, 요거는 또. 이렇게 되면은 요건 유인성 때문에, 그죠? 유인성 때문에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요 판례.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뭐 정착이 안 해도 하여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됐다.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무효다. 그러면 왜 무효냐면 아까 본 대로 이거는, 배적가, 그죠? 갑의 배임에 적극가담했다. 따라서 103조에 반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피대의 권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건이 구비됐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렇게 103조에 비해서 무효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746조 두 번째 746조 본문 항상 103조 나오면 746조 본문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불법 원인 급여 아닌가?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말소 청구를. 그래서 그럼 네 번째 말소 청구 불가. 청구가 부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럼 불법은 103조에 반하는 걸 말하고 급여는 종국적이다. 종국적은 급여가 되면 된다. 그럼 지금 불법 원인이 딱 해당돼요. 지금 103조에 반했잖아요. 소위등 해준 거는 종국적이잖아요. 저당권이 아니라. 그럼 반환 청구가 부정되느냐 했는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죠? 이건 이중매매 다 똑같죠. 이중매매에서는 판례는 여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뭐를 안 하죠?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그죠? 근거 제시 없이, 불원급을 부정한다. 불원급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불원급을 부정하고 말소를 인정하고 있다. 말소 청구를 긍정한다. 여기까지 쓰면 완성형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써서 완성형이.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판례 쓸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판례를 쓰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죠, 이거. 이걸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그죠? 여기까지 가는 과정, 피대의 권리에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불법 원인급여 아니라는 거는 제시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이거 두 번째로 이게 가장 랭킹 1위고, 그죠? 이건 두 번째 랭킹 2위고, 그죠? 이렇게 돼서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말소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그런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요거 세 번째. 그죠? 여기서, 요거요. 115조 단서. 그죠? 요거 이제 115조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죠? 결국은 이렇게 판례 3개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게 딱 근거 뭐 청구 탁탁탁 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죠? 최소한 판례 3개는 현출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그 판례 3개만 현출해도 고득점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 안에서 좀 이해를 해놓고 딱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예, 다시 가서, 이제, 문제 3번. 이것도 이제 우리 사례집에 있는 건데, 이건 최근 판례고, 그죠? 친권자, 거기 파트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범위가 저기까지죠? 채권, 110조까지,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당목이 의사표시까지 하고 내일은 대리부터 소멸시효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가장 유명하게 찍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A녀와 B남,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의 쌍둥이 가부를 낳았다. 그랬는데 2012년 이혼을 하였다.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권은 B남이 가지기로 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2016년 3월 13일 A가 엄마가 죽었죠. 갑과 을이 A가 남긴 X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그죠? 그럼 상속했으면 상속권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상속권자는
일단은 A가 남긴 A하고 B가 있고 여기 둘 사이에서 누구 태어났냐면 각각 을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상속권자가 돼야 안 돼. B는. 이혼했으니까 상속권이 안 되겠죠. 그죠? 없다. 그럼 얘네 둘이 2분의 1씩이죠. 2분의 1씩 상속을 받는다. 이제는 딱딱 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자 이제 근데 얘네들의 친권자란 말이에요. 얘는 상속권은 없어도 친권자라고 정해졌으니까 친권자는 된단 말이에요. 친권자는 대리권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920조에서 그죠? 친권자는 법정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자 B는 갑과 을의 친권자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그죠? 법정 대리권이죠. 병에게 시가 10억 상당의 X부동산 요거요. 10억 상당의 X부동산 3억에 매도했다. 3억에 매도.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병은 B가 살이 자기 개인 목적으로서 이러한 매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논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아버지가 얘네들의 부동산 10억짜리를 3억에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병은 10억짜리를 10억짜리 3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죠? 요 매매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첫째, 이해상반행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해상반행에 대해서 판례 태도는 뭐죠? 판례는 형식적 판단설, 그죠? 행위 외형만 가지고 친권자한테는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되려면 특별대리를 선임해야 돼요. 특별대리를 선임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데 이해상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얘네 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누구의 이익으로 갔어요? 제3자 이익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해상반 아니구나. 그냥 초안 잡을 때부터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본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럼 친권남용, 대리권남용이죠. 대리권남용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해보세요. 대리권남용 첫째 요건이 뭐예요? 대리권남용은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남용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을 것.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대리권남용 행위는 됐죠. 왜냐면은 자기의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즉 제3자는 병이잖아요. 병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 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B가 살인 목적으로 알고 악의가 있었잖아요.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친권 남용에 악의가 있었으니까 친권 남용에 해당된다. 여기 해당되면 여기 B 대리행위로서 병한테 파는 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다. 왜? 무효의 근거는 몇 조죠? 107조이랑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죠? 단서를 유추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다. 그럼 게임이 끝났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굳이 저기를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해상반행이 안 되는 건 알겠죠? 이해상반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친권남용 순서대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매매는 무효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B는, 그래서 X부동산에 관해 갑을 앞으로 2016년 3월 13일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각 2분의 1 지분 소유등을 마친 다음, 요거는 이제 갑과 을이니까 당연히 요 등기는 유효하겠죠. 같은 날 병 앞으로 다시 소유등을 마쳤어요. 이 소유등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소유등은 무효죠. 왜 그래요? 지금 이거 친권남용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등은 유인성 때문에 무효.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병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다. 숨겼으니까는 정은 선이가 되겠죠. 선이. 여기는 악이, 병은 악이고. 그러면 이 병의 소유등에서 부동산의 정명이 소유등을 맞춰줬어요. 소유등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이것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 무효인 이유가 뭐예요? 무효인 이유가. 첫째, 그렇다면 병등기도 무효다. 병등기 무효. 요거는 매매가 107조랑 단서에서 무효니까 요것도 무효다. 왜냐하면 요건 유인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효인 이유는 첫째, 그렇다면 병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서 무효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무효죠? 등기에 선이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죠?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효다. 이렇게요.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등기도 무효가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에서 갑과 을은 2020년 6월 4일 이해상반행위 친권 남용을 이유로 병과 정을 상대로 금형의 소유권이 졌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과 을의 병정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론을 논과 함께 소설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유와 함께 적시하라. 일단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는
병은 대항할 수단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친권 남용에 대해서 대항할 수단이 없으니까 병 청구는 인용이 되는데 정은 뭘로 항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응? 몇 조? 그쵸, 여기. 요게 107조, 요거에 착안을 해서 107조랑 단순 무효가 됐으니까 정은 요거 때문에 여기는 병이잖아요. 병 등기는 무효가 됐고, 요거 때문에 얘는 107조 2항 때문에, 107조 2항으로, 얘는 107조 2항에, 이것도 유추적용이죠. 유추적용에서 따라서 얘 등기는, 결국은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7조 2항 선의에도 똑같아요. 선의는 모르는 거고, 제3자는 실세 법까지예요. 그죠? 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등기까지 갖췄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유추적용에서 얘 등기는 유효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고,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다. 예,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쭉쭉쭉 정리.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록 문제에서는 이렇게 권리 근거 규정 요건수 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았죠? 지금에서는. 그죠? 이해상반의 이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친권자의 불이익,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 형식적 판단에서 간단히 하나 써요. 그 다음에 친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7조랑 단서 무효, 107조 2항 유추적. 결국 이 세 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설은 이런 게 참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처음 볼 때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판례만이라도 답안지에 언급할 수 있도록. 알았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이런 게 직독직해로 딱딱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첫날이라서 많이 빨리 가네. 시간이 금방 가는데 예, 그럼 10분 쉬고요. 저 두 번째 문제 하고 오늘 범위에서 중요한 거를 체크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겠어요.